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내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탕 하고 나가시나요? 아니면은 좌우를 살피고 나가시나요? 내 신호에 따라 출발했다가 오른쪽에서 신호 위반해서 달려오는 차량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주인공입니다. 오토바이가 정선 잘 지켰어요. 네,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좌회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켓차로입니다. 그 옆에 직차 동시차로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차들이 세 대가 직진할 수 있는 곳인데요. 출발하는 상황을 보세요. 오토바이하고 오른쪽에 차하고 출발. 누가 더 먼저 하는지 보세요. 자, 오토바이 움직이고 자 나가고 네 나가는데 오른쪽에 아이고 저처럼 아이고. 이번 사고 오토바이는 신호에 따라 출발했고 오른쪽에서 달려온 흰색 차 신호 위반입니다. 나는 신호 지켰고 상대편은 신호 위반. 나 정지선도 지켰고 앞으로 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100대 0으로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번 사고는 100대 0은 아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발을 잘 보세요. 손과 발을. 서 있을 때는 발이 바닥 위에 대이고 있죠. 오토바이 나갈 때는 발을 들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제 신호가 바뀔 때가 됐어. 바뀔 때 됐어. 그러면서 핸들에 엑셀을 당기면서 발을 들면서 그러면서 신호가 바뀝니다. 영상에도 그렇게 나오죠. 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막 출발하는 이때 바뀌죠. 발바닥이 보이죠. 발바닥이 보였다는 것은 미리 출발했다는 겁니다. 신호가 바뀐 다음에 녹색 신호를 보고 당겨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차, 승용차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죠. 승용차는 아직까지 이때 바퀴가 부릅니다. 즉 오토바이가 앞으로 튀어나갈 때 그때 승용차가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른쪽 차가 달려오고 있고요. 오른쪽 차가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그러나 늦는 거죠. 달려온 탄력 때문에. 아직까지 이때 오토바이 옆에 있던 차는 정선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토바이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더 빨리 튀어나간 거죠. 교차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 바뀐 후에 출발할 때 1등으로 튀어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바뀌는 중에는 지금처럼 노란불에 멈추지 못하고 무리하게 통과하려다가 신호 바뀐 직후에 교차로 들어온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통 현실이에요. 따라서 내 신호만 보고 튀어나가다가는 지금처럼 저 흰색 차처럼 노란불 끝 무렵 그때 무리하게 들어온 차랑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출발하기 전에 좌우를 한 번만 살폈더라면 오토바이처럼 빨리 나가지 않고 그 오른쪽 승용차처럼 신호 바뀌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엑셀로 발을 밟고서 천천히 나갔더라면 그럼 사고는 안 나요. 신호 바뀌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엑셀 밟는데 시간이 1초 내지 2초는 걸립니다. 그 1, 2초 동안에 무리하게 들어온 차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그리고서 천천히 출발하면 게다가 또 오토바이는 앞으로 툭 나갔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졌죠. 오른쪽에서 들어온 차가 안 보이죠. 신호 바뀌고 천천히 엑셀을 밟으면은 시야가 이만큼 보입니다.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가 보인다. 그럼 쓰면 되잖아요. 오토바이가 다른 차들보다 성급했습니다. 신호 바뀌는 것만 보고 내 신호만 보고 성급하게 출발한 오토바이. 좌우를 한 번만 살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사고 신호 위반한 차가 당연히 잘못됐죠. 하지만 나의 생명은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방어해야 됩니다.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갑자기 무리하게 달려드는 차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좌우를 확인했어야만 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신호 지키는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신호 위반한 자동차 90, 오토바이 1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복 2차로 한쪽으로 차가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나오는 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불법 좌회전. 중앙선에서 불법 좌회전. 나는 가고 있는데 주유소 나온 차 갑자기 나한테로 달려드는 그런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죠. 저쪽에 주유소에서 차 한 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차가 나오다가 아이고 차가 전복됐네요. 이번 사고 불박차가 잘 가고 있었어요.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나와요. 당연히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그 차가 불박차랑 그 차랑 몇 메터 안 되는데 갑자기 불박차 쪽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역주행 형태로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나오는 차들. 그 차들은 일단 주유소에 있었죠. 주유소에서 도로로 들어올 때 주유소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 밖이에요. 보통 로웨지 그런 얘기를 해요. 로, 도로죠. 외, 바깥, 지. 도로가 아닌 바깥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도로가 아닌 바깥 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차장, 옆에 있는 집의 마당, 지금처럼 주유소 이런 것들이 도로 바깥이죠. 어떤 마트가 있는데 마트 앞에 주차장 겸 마당 이런 것도 다 도로 바깥입니다. 도로 바깥에 있던 차들이 도로로 들어올 때는 섰다가 들어오는 거죠. 섰다가 들어오니까 속도가 느려요.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녹색 신호 켜진 다음에 차가 출발했을 때 그때 딱 넓은 길에 섰다가 출발. 그 경우 신호 바뀌는 거 보고 출발해서 10m 가는데 약 3, 4초 걸립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 오른쪽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 그런 차들은 10m 가는데 3, 4초보다 더 걸릴 수 있겠죠. 불박차는 시속 50 내지 60km로 달립니다. 앞에 차가 안 막히니까. 1초에 약 한 15m, 17m 그 정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차가 10m 오는데 3, 4초, 불박차는 3, 4초 동안에 한 40m, 50m 갈 수 있죠. 그럼 30m 앞에서 저 차가 나오는데 그 차가 천천히 쑥 나오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웨이지에서 나오는 차들은 일단 정지를 해야 돼요. 일단 정지해서 차가 있나 없나 보고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됩니다. 저 앞에 차가 올 때, 저 차가 나보다 빨리 오겠다. 그럼 들어오면 안 되죠. 차가 없거나 아주 멀리 있을 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번 사고는 어떻게 됐나요? 영상 다시 볼까요? 자, 불박차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저쪽에 천천히 나오고 있죠. 천천히 요때 두 차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m 될까요? 10m 될 때 당연히 멈춰야 되겠죠. 저기서 들어오더라도 저기서 우합류하더라도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들어온 겁니다. 거꾸로. 피할 수 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불박차가 오는데 불박차를 갖다 무시하고 또는 불박차를 못 보고 갑자기 왼쪽으로 꺾고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하기 어렵죠. 불박차도 앞으로 가고 상대차도 불박차 쪽으로 달려들고 불나방처럼 피할 수도 없죠. 따라서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100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는 왜곡 현상이 있어요. 블랙박스의 렌즈가 상대차가 나한테 갑자기 달려드는 것 같지만은 막상 상대차 영상을 보면은 상대차 속도는 그래 빠르지 않은데 불박차가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곡 현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달려들죠. 갑자기 달려든 거 이거는요. 상대차가 천천한 속도에서 이렇게 꺾으면서 갑자기 달려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차는 천천히 들어오는데 불박차가 빠르게 옆으로 지나가면은 상대차가 불박차 앞으로 빨려드는 듯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상대차 들어오는 걸 보고 혹시 저 차가 나를 못 보고 우회전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즉 우합류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를 했다면 속도를 좀 줄였어야 돼요. 속도를 줄이면서 필요시 빵 가볍게 경적을 울려서 그 차가 멈춤을 보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저 차보다 내가 먼저 지나가려다가 그 차가 나한테로 들어오니까 으악 하면서 피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여집니다. 즉 상대차가 당연히 일단 정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 차가 나를 못 보고 또는 내가 양보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차가 보이면 바퀴가 구르는 게 보이면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게 보이면 나도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만약에 저 차가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지를 대비하면서 그리고 필요할 때 빵 내가 먼저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했는데도 갑자기 달려들었다 그러면 100대 0이지만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먼저 가려 했거나 또는 당연히 멈출 것을 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저 차가 한 네 선 천천히 나오고 있죠.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저거는 상대차가 나한테 갑자기 달려든 게 아니라 상대차는 천천히 꺾어 도는데 불박차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가 마치 나한테 달려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블랙박스 왜곡 현상이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차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거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가볍게 빵 했더라면 그 차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접근해 오는 차가 있는데 내가 먼저 빨리 가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쉽게도 블랙박스에게도 10% 정도의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한쪽으로 차가 2대씩 왕복 4차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2차로에는 차들이 쭈르륵 주차돼 있어요. 1차로밖에 차가 못 갑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할 때 갑자기 불법 주차되는 차들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어쩌나? 자전거가 튀어나오면 어쩌나? 그런 생각 들죠?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나 또는 자전거 튀어나오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차로에는 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고요. 불박차가 1차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차 한 대가 좌회전해 왔습니다.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이쿠 자전거랑 부딪힙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1차로 가고 있었고요. 자전거는 오른쪽에서 좌회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황색 전멸등이 깜빡깜빡하는 교차로입니다. 자전거가 정상대로 좌회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의 역주행 형태로 대각선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차대 자전거 사고니까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약자다. 약자 보호의 원칙에 있어서 약자 보호의 원칙 때문에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이다. 자동차 70, 자전거 3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편 자동차 운전자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전거 오면서 갑자기 역방향으로 대각선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전거를 발견한 순간 바로 브레이크 잡았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번 사고는 자전거의 100% 잘못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되죠. 방송에서 자전거도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고 자동차는 자동차죠.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차라는 것은 바퀴가 달린 거죠. 우리 장기판에 차하고 포하고 중요하잖아요. 차는 바퀴가 달리고 쭉 갈 수 있는 거죠.
바퀴가 달린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이런 것들이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퀴가 있어서 굴러가는 게 차입니다. 이번 사고는 자동차 대 자전거, 즉 차 대 차의 사고입니다. 불박차는 1차로 잘 가고 있었어요. 자전거가 좌회전하죠. 좌회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안 하고 역방향으로, 대각선으로, 그것도 주차된 차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안 보였죠. 안 보였던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피하기 어렵죠. 자전거가 교차로 안쪽으로 돌았다 그러면 자동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하는 것은 빨간불, 녹색불, 황색불, 좌회전 신호 이런 것들이 즉 빨간불, 녹색불이 작동돼야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늦은 밤이기 때문에 황색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었습니다. 황색불 전멸 상태라는 것은 서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조심해서 가라. 즉 신호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 서행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서로 못 보고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둘째,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교차로 앞에. 꼼꼼한 밤인데다가 주차된 차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럼 불박차가 서행하면서 일시 정지 후 좌우를 확인해서 안전할 때 지나가야 돼요. 그러지 못해서 자전거 튀어나오고 불박차 지나가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했으면 불박차가 미리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좌회전이 아니고 주차되어 있는 트럭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 이번 사고 장소는 불법 주차가 대단히 엉망이네요. 한 줄로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줄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교차로 앞에 차가 두 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요. 그래서 불박차는 아니 저렇게 갑자기 꺾고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아까 차처럼 이렇게 돌아야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보이지도 않았고 자전거로 발견했을 때 피할 수도 없고 따라서 100대 0이다. 나는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주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불박차는 조금 전에 좌회전에 지나간 차, 그 차가 없으니까 이제 됐겠지, 이제 나 그냥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 서행해야 됩니다. 서행해야 되고 영상 다시 보시면 맞은편에 차 한 대 나오죠? 속도를 줄이다가 그 차 지나가니까 이제 높이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이게 아쉬움입니다. 그 교차로 그거만 지나면 돼요. 그 교차로 지날 때까지 정지선에 멈출 마음을 가졌더라면 자전거를 보고 바로 멈추거나 자전거한테 빵 해줄 수도 있었는데 정지선에 멈출 마음을 갖지 않고 아까 좌회전에 지나간 차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가 쭉 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가려다가 자전거한테 으악! 이게 아쉬움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밤이에요. 주차된 차가 있어요. 시야가 확보 안 됐습니다. 이럴 때는 시야 확보될 때까지는 속도를 줄이고 더욱더 조심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불박차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냥 가려고 한 거, 그게 잘못입니다. 물론 자전거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게다가 불박차 전조등 불빛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온 거,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불박차에게도 주차된 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나가려고 했던 거, 그것은 잘못입니다. 전체적으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고요. 자전거도 많이 잘못했습니다. 자전거의 잘못을 70 내지 80, 불박차를 20 내지 3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입니다. 삼거리인데요. 앞차를 따라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교차로 한 곳에서 탁 멈춰요. 그래서 불박차가 쾅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넓은 길이고요. 한적합니다. 차들이 복잡하지도 않은데 녹색 신호입니다. 차량 진행 신호인데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살짝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앞차가 멈추는 바람에 뒷차가 들이받습니다. 앞차 교차로예요. 교차로에 그 앞에 차들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브레이크 등이 살짝 들어오더니 그래도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불박차는 앞차가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앞차가 멈추니까 불박차가 뒤늦게 앞차가 멈추는 거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습니다. 이번 사고 앞차의 보험사에서는 즉 교차로 내 멈춘 앞차의 보험사는 아니 멀쩡한 차를 왜 뒤에서 들이받습니까? 뒤에서 들이받을 때는 당연히 뒷차 100%가 아시죠? 이런 입장이고요. 불박차는 아니 왜 거기서 서요? 빠져나가줘야지. 100대1이 어딨어요? 앞에서 잘못이 있는 거죠. 거기 쓰지 말아야죠.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앞차를 뒷차가 들이받으면 뒷차의 100%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앞차가 정상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차가 앞차를 못 보고 들이받거나 또는 앞차가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는데 뒤차가 과속해서 앞차를 들이받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뒷차의 100% 잘못이죠.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을 잘 보는 겁니다. 전방주시라고 그러죠. 두 번째, 앞을 잘 보더라도 앞차가 너무 가까우면 못 피하죠.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를 들이받는다는 것은 앞을 제대로 안 봤거나 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뒷차의 100%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갈 줄 알았는데 왜 멈췄느냐? 멈춘 이유가 뭐냐? 멈춘 이유에 따라서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앞차는 갑자기 멈추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유 없는 급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누군가가 애들이 막 그냥 도로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그럼 멈춰야 되겠죠. 또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강아지가 뛰어들어요. 그럼 멈춰야 되겠죠. 사고를 막기 위해서. 또 어떤 차가 갑자기 급차로 변경해 들어와요. 그럼 멈춰야 되겠죠. 그와 같이 앞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사고를 막기 위해서 멈춰야 됩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유가 있어 멈췄는데 뒷차가 나를 들이받았을 때 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누굴 골탕먹이기 위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나는 위험해서 멈췄고 뒷차는 나를 못 보고 또는 나의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 나를 들이받았고 그럴 때는 100대 0입니다. 하지만 앞차가 이유 없이 멈추면 뒷차로서는 골탕 먹는 거예요. 이번 사고 앞차가 왜 멈췄는지 물어봤더니 앞차 운전자는 내 앞에 어떤 차가 들어왔어요. 그 차 때문에 내가 멈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는 앞에 차가 들어왔는데 그 차가 그냥 가버렸어요. 나 그 차가 갑자기 쑥 들어온 거라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러면 보여줄 수가 없죠. 앞에 차 어디 갔나요? 갔어요. 번호 안 와요? 빨리 가서 몰라요. 어쩔 수 없이 뒷차의 100%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없을 땐. 근데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어요. 앞에 차가 끼어들었다고요? 어떤 차 갑자기 들어왔다고요? 어디 봅시다. 같이 보시죠. 앞에 차가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흰색 차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차가 들어왔는데요? 차가 없습니다. 없는데 봤다는 것은 헛것을 본 거죠. 헛것을 본 것은 앞차의 잘못입니다.
어떤 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멈췄다 그러면 앞차에겐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흰색 차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딴 생각하다가 또는 헛것을 받든가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고에 있어서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차 한 대가 약간 삐딱하게 서 있어요. 저 흰색 차. 저 흰색 차가 계속 움직인 게 아니고 계속 서 있습니다. 저 차가 쭉 뒤로 나오는 걸 보고 멈췄다 그러면 앞차에겐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저 차는 아까부터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 차에 조심하면서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교차를 한 건데 덩 멈춘 거. 이것은 앞차의 잘못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도로에서 앞에 차가 이유 없이 멈췄을 때 앞에 차 20, 뒤차 80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것은 교차로예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입니다. 차량 신호, 직진 신호, 녹색 신호였어요. 그럼 쭉 빠져줘야 돼요. 교차로에서 멈추는 것은 교차로 아닌 곳에서 멈추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일반 도로는 쭉 가기만 하지만 교차로는 빠져줘야 되잖아요. 빠져줘야 될 곳에서 빠져주지 않은 거. 일반적인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보다는 과실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뒤에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뒤차 잘못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차를 한 건데 멈춘 앞차에게도 상당한 과실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0대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할 자리 없으면 뱅글뱅글 돌게 되죠. 한 바퀴 더 돌려고 하는데 맞은편 차가 와요. 그래서 내가 멈췄어요. 근데 맞은편 차가 나를 못 보고 쾅 들이받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요. 자, 내가 차를 어디에서 해야 될까 찾고 있습니다. 맞은편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돌아옵니다. 저 차를 보고 내 차가 오른쪽으로 최대한 비켜줬는데 아이쿠. 이번 사고 내가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서 한 바퀴 이렇게 더 돌려고 그러는데 저 오른쪽에 차 한 대 들어와요. 차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차 먼저 보내주려고 내가 오른쪽으로 붙어서 나는 멈췄어요. 멈췄는데 그 차가 왼쪽으로 돌면서 나를 못 보고 쾅. 게다가 상대편 운전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핸드폰 하느라고 앞을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상대차의 보험사에서는 어허 이곳은 중앙선이 없는 곳이네요.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70대 30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한쪽은 중앙선을 지키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들었을 때 그때는 100대 0이지만 이거 중앙선이 없다.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서로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70대 30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가상의 중앙선이라는 것은 이곳 통로는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어요. 차 두 대가 교행할 때 오른쪽으로 가도록 돼 있죠. 그 길 한가운데, 통로 한가운데에 중앙선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이미지로 중앙선을 긋는 겁니다. 그것을 가상의 중앙선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죠. 주택가 골목길. 중앙선은 없지만 차들이 또 오른쪽으로. 그래야 두 대가 교행하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주차된 차가 있으면 그 차 때문에 한 차가 먼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곳은 주차된 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불박차가 오른쪽으로 붙어 죽고 상대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고
지나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차가 왼쪽으로 틀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한 거죠. 도로 통로 한가운데로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부딪혔어요. 이때 불박차가 조심하지 못한 거, 방어운전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30%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박차 이럴 때 뭘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70대 30이라는 것은 불박차에게도 30%의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차가 핸드폰 보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틀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 냈으니까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하지만 불박차도 조심하지 못했다. 뭘 조심하지 못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또는 주택가 이면도로 그런 곳에서 내가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서 어떤 차가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나는 이쪽, 상대차는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래야 가운데를 놔두고 서로 교행할 수 있는데 상대차가 한가운데로 오고 있어요. 저 앞에서부터.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내가 오른쪽으로 비켜주면서 빵빵 해줘야 되겠죠. 저 차가 나를 보고 당연히 되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나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상대차에게 내가 있어요. 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면서 빵빵 하면서 혹시 나를 못 볼 것에 대비해서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진행하다 보면은 나도 가고 저 차도 오면은 금방 만나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비켜서 멈추면서 빵빵. 그럼 그 차가 되돌아가겠죠. 내가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빵빵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그대로 달려서 들이받았을 때 그때는 중앙선이 없더라도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가 상대차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불빛을 보고 오른쪽으로 붙어줬습니다. 그리고 멈춰줬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는 앞을 보지 못하고 핸드폰 하느라고 앞을 보지 못하고 틀면서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여기서 불박차 오른쪽으로 최대한 비켜줬다. 멈췄다. 두 개는 다 됐는데 빵 했어야 될까요? 불박차가 빵 경적을 누르지 못한 거 그것이 불박차의 잘못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상대차가 빠르게 달려올 때 그럴 때는 내가 경적을 울려야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고는 시속 10km 이하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느려요. 사람이 걷는 속도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비켜서 멈춰줬는데 상대차가 거기서 틀면서 당연히 나를 보고 비켜서 왔어야 되겠죠. 아파트에서 이런 경우에 빵빵 하면은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지금 상황에서 빵 해주지 못한 거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핸드폰 하느라고 앞을 못 본 게 잘못이죠. 내가 빵 소리를 안 한 거 그것이 잘못은 아니죠. 이번 사고는 불박차 가상의 중앙선을 오른쪽으로 가상의 중앙선에 여유 있게 오른쪽으로 바짝 붙었어요. 오른쪽에 다른 차들이 있어서 또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또 상대차가 혹시 나를 못 보고 갑자기 틀지도 모르니까 내가 후진해서 도망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불박차가 오른쪽으로 붙어서 멈춰주는 거.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럴 때 빵빵 하면은 안 돼요. 이번 사고는 상대차 운전자가 앞을 보지 않고 핸드폰 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 그게 잘못이죠. 그러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게 잘못이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